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 좌충우돌 자유여행 제3탄입니다. 사파에서 판시판 다음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까까빌리지입니다. 사파에 왔으면 무조건 가봐야 하는 곳, 바로 까까마을이죠. 그리고 사파의 휘황찬란한 야경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썰레발TV는 역사, 문화, 여행 등에 관한 재미난 썰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까까마을은 사파 시내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자연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마을이지요. 이 마을은 19세기 중반 몽족에 의해 생겼다고 합니다. 사파에서는 몽족이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까까마을의 명칭은 프랑스 지배를 받을 때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블랙 흑몽족의 모습이 고양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는 말도 있고, 마을 앞 폭포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까까마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몽족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 남아있어 관광객이 정말 많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참고로 택시나 툭툭이를 탄다고 까까마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전에 탔던 툭툭이 기사를 왕복 섭외하고 까까마을에 간다고 하니 툭툭이를 내려서 매버스에 있는 어기까지만 태워주는 차량도 연결해 주어 비교적 편하게 갔습니다. 보통 툭툭이를 내리면 거기서 실제 까까마을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거나 걸어서 가야 합니다.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급하고 커브가 심하였습니다. 또한 포장길이었으나 하수구 같은 냄새가 나고 물이 길로 흘러서 질척질척거렸습니다. 우리나라 경복궁 인근에도 외국인 대상으로 한복을 빌려주는 곳이 많은데요. 까까마을 입구 매표소까지는 알록달록한 소수민족 전통 의상을 빌려주는 가게가 엄청 많았습니다. 매표를 하고 마을로 들어가니 시작부터 내리막 계단이었습니다. 내려간 계단 좌우측은 가방과 옷, 액세서리를 파는 수공예품, 상점, 막걸리 등을 판매하고 호객 행위를 하였으나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요. 가다가 보면 육포집이 많은데 아무래도 야외라 파리도 많고 그리 위생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도보로 까까마을을 한 바퀴 도는 코스는 쉬지 않고 돌아보는 경우에 대략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만 비탈길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는 시간을 즐기는 경우에는 까까마을 투어는 대략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만들어 놓은 포토존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구경하고 내려오니 어디선가 폭포 물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갔지요. 까까마을 계곡이 보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풍경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 집단입니다. 까까마을 투어를 통해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원주민을 만나볼 수 있지요. 블랙 흑몽족의 고향인 이 마을은 사파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입니다. 그들의 전통과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지요. 푸른 산과 계단식 논, 나무로 만든 전통 가옥, 시골길의 이국적인 풍경 등 눈길 닿는 곳곳이 포토 스팟입니다. 계곡의 까까다리를 건너가니 아이들이 수공예를 하고 있었고 계곡 가운데는 말타기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나서 찾아가니 몽족의 전통 민속 공연장이었습니다. 잠시 일행들과 몽족의 전통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공연장 앞을 나오니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있어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니 폭포가 나오고 데크길을 따라 그늘에 쉬기도 했습니다. 까까마을 여행은 우기와 추운 겨울을 피해 초록이 짙고 곡식 익어갈 때 황금빛 계단식 논의 풍경이 가장 예쁘다고 합니다. 다시 계곡을 올라 시원한 물줄기를 떨어뜨리는 까까폭포를 감상하고 폭포 위의 출구를 찾아 좌충우돌 헤매었습니다. 돌담을 넘고 길도 없는 언덕으로 치고 올라가서 힘들게 매표소까지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은 툭툭이를 타고 이동해
오토바이로 매표소까지 간다고 합니다. 사파 야시장은 현지 공예품, 전통 요리 그리고 전통의 호나무를 전시하는 활기찬 지역이었습니다. 사파 야시장에서는 구이 요리와 빵껍질 케이크 같은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화려한 현지 의상, 손으로 짠 담요, 나무 주발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말의 사파의 밤은 정말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파 광장 주변에는 5, 6세 아이들이 춤을 추며 구걸을 하고 있었지요. 그 일대에서는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가 또한 갓난 아이를 업고 관광객의 그 구걸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파의 밤거리는 정말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식당들이 너무 말라서 놀랐으며 또한 붐비는 분위기를 즐기며 카페나 바에서 편안히 쉴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사파 광장에서 고산족 젊은이들이 짝을 찾기 위해 모이는 러브마켓도 열린다고 합니다. 툭툭이를 타고 사파의 밤거리를 한번 달려보았습니다. 베트남의 속살을 볼 수 있는 북부 사파 지역의 깎깐마을 탐방은 자유여행 코스의 제격이었습니다. 다양한 소수민족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 여행이라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코스였지요. 이렇듯 사파 여행은 베트남 문화와 역사를 탐색하는 기회였으며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만나고 자연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순응하며 욕심없이 사는 유난히 작은 체구의 순수한 몽족, 그들만의 독특한 전통을 유지하며 오염되지 않는 자연 속에서 욕심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지요. 소음과 공해, 인간의 욕망으로 찌든 도시화된 인위적 틀에 갇혀 지내는 듯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파에 오면 무조건 봐야 하는 곳, 바로 깎깐마을과 사파의 야경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